총론으로 봤을 때 구속됐어. 나를 구속시킨 주체가 누구야? 이거 공수처, 검찰 다 수사 권한이 없어. 그런데 그 증거 자체도 그리고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까지 있잖아.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보면 민주화 이후 5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구속된 대통령, 현직, 전직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한동훈, 꼬붕, 박세현이가 이끌고 있는 이 특수본이 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소기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이 세 가지 카드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지 살고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지 사는 길에 가장 매끄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 기각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 좀 하셨습니까? 저는 식사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나라님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이 야권 진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검찰, 사법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조직의 강력한 힘의 작용일까 참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이 많은 이 상황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한동훈이 움직이고 심우정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구속 기소까지 어떤 판일까요? 정말 구역질 나는 판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야, 일제치하에서 치안 판사들도 이따구로 안 했어. 불법영장 남발하고 있는데 야,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냐?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선수 쳐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 들어가지고 선수를 치는 바람에 요게 뭐냐면 그 한동훈 2년 후배, 한동훈 꼬붕, 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리는 박세현 특수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할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가지고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론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해야죠. 야,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랑 검찰이 왜 설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너네들 할 수 없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다다시 이거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총론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각계로 가봐자 저들이 호응할 거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조져내야 되는 거죠. 야, 공수처는 오려 붙이게 해서 공문서 위조하고 야,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덤비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들 전부 다 불법이야. 이거는 나라 법도 없어. 도대체 너 뭐 믿고 그래? 중국법 믿고 그래? 공안 믿고 그래? 이런 걸로 조져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라는 건 마치 50 시절 경범죄로 구금해놓고 국가보안 법 위반 수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 뒤에서 라이브 켜고 있던 젊은 씨가 그냥 상태에서 있었다는 걸로 살짝 잡아놓고 구금해놓고서는 이 내란 선동죄로 그냥 때려 넣어서 지금 구속영장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억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령이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냥 막무가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를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건 이 심우정이가 자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자, 공소를 기각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야권에서 온갖 반발을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론전이라든지 뭐 후폭풍이 매우 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오롯이 심우정 지가 다 받아야 되는 상황.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 가빠가 없는 거죠. 사람이 대범함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칼 쫙 뽑아서 저들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도리 치겠어. 윤석열 대통령님 나만 믿고 계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저기서 민주당 이재명이가 야이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평온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또 임할 수 있는 뭐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속 기소를 선택했다. 구속 기소를 선택했다. 이거는 심우정의 가장 베스트한 카드입니다. 나 구속 기소했어. 민주당에 구속 기소했어. 난 니네들 하라는 대로 했어. 개꼬붕짓 했어.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종이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수사를 한 적이 없고 대면을 해가지고 뭘 이제 신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들 그냥 에세이 쓴 거예요. 남들이 했던 말, 그 다음에 기사에 나온 것들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그 서류를 갖고 구속 기소한 게 법원으로 갔을 때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 시킨 대로 나 했는데 야, 공수처가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모자랭이 서류 줘가지고 나는 니네들 때문에 구속 기소를 했는데 야, 법원에서 이 공수처가 하는 거 아니래. 난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참으로 모질한 사람이 참 검찰총장으로 앉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범죄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수사 권한을 두고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론이다라는 거죠. 권한이 없잖아. 니네들이 지금 증거라고 가지고 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마디 없이 니네들 그냥 만든 에세이 형식 아니냐. 그런데 이 관련자들로부터 수집된 이 증거 그리고 진술 이미 오염됐잖아. 그리고 검찰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한동훈 2년 후배 꼬붕 박세현이가 이 절차에 대한 게 적법했어? 굉장히 미법적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속영장 연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거를 불허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은요. 검찰은 기소권만 있어. 너네들 수사할 수 없어. 수사를 더 하겠다고 구속 기한에 대한 연장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맞아. 또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박선원 의원 제 영상에서 보면 가장 빨간 CIA 1순위입니다. 그 수사 사주 의혹으로 담당 주임 검사 그리고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고발된 상태여서요. 이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일단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요. 이 요원을 빼내라 했던 걸 옆에서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진술을 이제 이끌었죠. 자기들이 유리한 걸로. 요런 게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도 다툼의 쟁점이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고 보니까요.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고 국민들은 더더욱 눈을 뜨겠죠. 이들의 이제 횡포에 대해서 거짓, 선동, 왜곡, 조작, 날조 이런 것. 그런데 이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석 신청이 형사소송법 85조를 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의 경우는 보석이 제외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란죄가 최고형으로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85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또 법리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 적부심에 대한 부분을 좀 다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론으로 봤을 때 구속됐어? 나를 구속시킨 주체가 누구야? 이거 공수처, 검찰 다 수사 권한이 없어. 그런데 그 증거 자체도 그리고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까지 있잖아. 이런 얄궂은 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구속 적부심 신청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2번 열리는 헌법재판에도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쪽에 구속 기소된 거에 대한 재판에도 대응해야 되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부 국제 매체들이요, 헌재 심판은 지금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계엄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부정선거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변론만으로도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영향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상황을 두고 설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결코 민주당에는 좋은 카드는 아니다라는 것.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설 전에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뭉쳐왔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었는데요. 참으로 독한 것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지만요.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요.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려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 TV였습니다.